자동차가 계곡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이거 전부 다 이게 돌멩이로 된 이렇게 바위로 된 축대인데요. 어쩌다가 저 차가 저 계곡에 빠지게 됐는지. 운전자는 40대 이제 후반 되셨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사고 없이 그 여성분이시고요. 20년 넘게 무사고로, 그리고 몸무게는 갸나프시대요. 40kg 중반 정도 되실까요? 그 정도로 갸나프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후진해야지. 천천히 후진하는데 차가 이런 와 소리가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요. CCTV가 하나 있는데요. 카페에 있는 CCTV입니다. 자, 여기서요 차가 굴러오겠네요. 네, 아이고. 다행히 한 바퀴 그래도 거꾸로 돼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운전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시고 안전벨트 다 매고 계셔갖고, 그래서 찰과상이랍니다. 진단은 그러니까 뭐 한 2주, 많으면 3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문제는요, 이 사고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잘못 왔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잡고, 그리고 이제 후진으로 기어를 바꾸고, 근데 차가 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 떼려고 그러는 순간에 뒤로 팍 나니까 브레이크를 꾹 밟으셨대요. 브레이크를 꾹 밟았는데 점점 더 빠르게 날아가고,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회사에서 이 급발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급발진 아니에요 하면서요, EDR 자료인데요. EDR 자료를 보면 잘 보세요.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은 5초 동안 100% 밟았다. RPM 보세요. RPM이 6,400. 그리고 속도는 처음에 16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6마일이군요. 25, 시속 25에서 30일까지 가다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안 잡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하면서 브랑! 이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모델은 BMW 5302 PHEV랍니다.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차랍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자마자 차가 급발진으로 뒤로 후앙! EDR 기록 장치를 보니까 계속해서 가속 페달 100% 밟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회사에서는 해줄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르막길에서 후진기어로 바꾸고 악셀을 100으로 밟고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르막길 정지하고 기어를 변속하려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있던 발을 떼서 바로 엑셀을 100% 밟았다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대학 때부터 무사고로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는 몸짓도 갸날픈 여린 40대 후반의 여성이 평소에도 악셀을 100으로 밟아 운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무진장 조심스럽게 운행했는데요. 이거요. 과연 급발진 사고일까요? 네, 불박은 처음에는 설치된 빌트인 캠인데요. 운전하면서 삐익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음소거 오프한 상태입니다. 신차 구입 가격은 7,900만 원이고요.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주행거리 4,500km 됐고요. 1년이 좀 안 됐고요. 한 달 평균 300km입니다. 기록상 속력이 31인데요. 근데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막막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세우고 후진하려 발을 떼는 순간에 뒤로 빠르게 후진해서 떼려던 발을 브레이크 페달 계속 밟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밟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딱딱했습니까? 스펀지를 밟는 듯이 쑥 들어갔습니까? 혹시 CCTV에 관련된 브레이크 등 관련 자료는 없나요? 차 수리비는 얼마고? 자차 보험 가입돼 있나요? 네, 전진하다 정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멈추고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해서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기어로 변속했어요. 그러자마자 뒤로 페달은 계속 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지 스펀지 같은지 느낌을 구분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오르막길에서 그것도 처음 간 길에서 후진으로 내려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겠죠. 내려서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브레이크 천천히 떼면서 뒤로 방향을 체크하며 속도를 조절하면 내려오지 악셀을 막 밟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자차 보험 가입돼 있고요. 전손 처리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고차가 차량 가격 5,9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사 측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주 예지기 때문에 CCTV는 없었고요. CCTV는 도로 오른편에 있는 카페에 찍힌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1, 2초 정도 내려서 계곡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보이긴 하는데요. 브레이크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차가 추락하기 전 잠깐 후미등이 들어오는데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차가 비상상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하기 전에요.
차가 떨어질 때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4.5초 동안에 RPM이 6,400입니다. 6,400. 그리고 저 차가 후진하면서 마지막에 언제까지가 찍힌 건지 모르겠어요. 후진해서 추락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후진할 때요. 자, 여기서부터 세보겠습니다. 시간이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에서 11초에서 12초부터. 네. 1, 2, 3, 4, 5, 6, 7.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한 바퀴 구르겠죠? 8. 마지막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8초 중에 3초는 기록이 안 되고 나머지 5초만 기록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후진할 때요. 여기서 후진할 때 이때부터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자 이제 후진 슬 가죠? 이때가 아니고 요때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가 딱 이벤트가 꽝 됐을 때 그 꽝이 뭐랑 부딪혔을 때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뒤집어져서 다시 돌아섰을 때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차가 더 이상 가지 않을 때 그때부터 거꾸로 5초입니다. 거꾸로 5초니까 지금부터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RPM이 어떤 거는 요새 자동차에 따라서 마지막이 8,000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7,000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6,400이면 최고치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요. 최 과장, RPM 맘 먹고 한번 밟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밟아봐. 그랬더니 이제 피에다 놓고서요. 빵! 밟더라고요. 근데 5에서 스톱이에요. 5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 최 과장 하는 얘기가 이거요 RPM이요 맘 먹고 밟아도 5,000 이상 나가기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5,900 얼마입니까? RPM 거의 대부분이 6,400입니다. 그럼 거의 풀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갸날프다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 그게 RPM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갸날픈 사람도 꾹 밟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운전 미숙으로 보입니까? 급발진 사고로 보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물론 파킹해 놓고 가속 페달 세게 밟았을 때 RPM 올라가는 건 한도가 있겠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후진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가속 페달을 100% 밟는다? 그리고 그렇게 100% 밟는다면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RPM이 6,400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출발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출발해서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 천천히 올라가죠. 네, 천천히 올라가서 제일 끝 지점에 잘못 올라왔네. 차 돌려야 되겠네. 여기서 뒤로 한 이때쯤부터라 생각하자고요. 이때부터 아까 처음부터인지 지금 한 2초 정도 지나서부터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풀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31밖에 안 되나요?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 물론 포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포장 도로다 하더라도 내리막길에서 풀에 후진으로 가더라도 후진도에 빨리 갈 때는 막 시속 50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세게 달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보이죠. 근데 그건 영화고 일반일 때는 글쎄요. 막 50 이상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내리막에서 풀 3, 4초 뒤에 그게 30일까지밖에 안 될까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 그리고 그 남편 부부는 억울하다 진짜 차가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가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말고요 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그 자동차 성능 그 트랙이요, 네, 서킷 이런 데서 한번 살짝 내리막길에서요 정지 상태에서 후진으로 놓고 가속 페달로 풀로 밟으면 그랬을 때 과연 한 2, 3초 만에 6,400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31밖에 안 되는지 그걸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물론 안전한 곳에서 빵 밟았을 때 과연 속도가 31 최고 속도가 31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RPM이 6,400까지 올라가고 그때 속도가 31에서 끈다는지 똑같은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사고가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인지 그것은 오로지 신과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EDR 자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자료다. 그렇다면 EDR 자료의 객관성이 깨지는 거죠. 객관성이 깨지면은 아니 저렇게 뒤로 저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는 자동차를 잘 모른다. 나는 자동차 잘 모르고 나는 브레이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브레이크도 안 들어왔잖아.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브레이크가 그래도 1cm 정도 밟혀야 등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딱딱해도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되면 그럼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블랙박스 영상과 그다음에 EDR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거기까지가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자동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는 걸 자동차 회사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은 자동차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도록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자동차 회사가 우리 거는 깔끔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 차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자동차의 세계로 넘어갈까요? 내가 멀쩡하게 잠깐 가벼운 맹장수라 들어갔어요, 병원에? 맹장수라 들어갔는데 맹장수 금방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 아니었느냐? 근데 병원 안에서 죽었으니까 병원 측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그걸 증명해라.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 측에 책임지게 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입증 책임이죠. 우리는 병원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물론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말을 못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 반반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 문제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